볼리티비 대타 김정용입니다. 한국이 브라질 상대로 A매치 친선 경기를 가졌죠. 결과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1대5 대패였습니다. 히샬리송, 브라질의 히샬리송이 전반 7분에 선제골을 넣었고요. 한국은 31분에 황의조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이 골은 이제 치아고 시우바 선수를 등지고 넣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강등권 팀에 있었던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최고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금 첼시로 가 있는 시우바를 상대로 개인 기량을 보여줬다는 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보기 좋은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페널티킥을 연속으로 주면서 무너졌죠. 전반 42분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을 넣었고 후반 12분에도 역시 네이마르가 또 페널티킥을 키커로 나섰는데 같은 코스로 또 성공을 시켰어요. 후반 35분 쿠티뉴에게 실점을 했고요. 후반전 추가 시간에 제주스까지 골을 넣으면서 브라질은 후반전에도 계속 강력한 교체 선수들을 연달아 넣었고 그중에 2명이 득점을 하고 한국을 크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기는 경기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이 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브라질의 강한 압박과 탁월한 개인기에 경기력 면에서만 휘둘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휘둘렸다는 것이 너무 역력하게 드러나서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홈이잖아요. 중립국이 아니고 홈. 그런데 상대의 압박이 거셀 것을 예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경기 전에 브라질이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크게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게다가 이른 실점까지 나오면서 멘탈이 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환경, A매치를 가장 많이 해본 경기장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였는데도 이렇게 당황한다면 중립국인 도하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는 더 당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황하면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멘탈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풀어야 한다는 벤투 감독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보고요. 선수들이 실제로 좀 멘탈적으로 회복을 한 뒤에는 경기력이 개선이 되었죠. 초반부터 브라질의 이제 말리고 들어간 흐름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엔 대패로 이어졌지만 사실은 선수들이 정신을 좀 차린 뒤 특히 황의조 선수의 득점 전후로는 상당히 한국이 괜찮은 장면들을 만들면서 준수한 반격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90분이 다 전개됐다면 한국이 근소한 패배만 당했거나 더 좋은 경기를 했을 텐데 멘탈 문제가 못내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한국에 좋은 장면도 있었죠. 횟수가 충분하진 않았지만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상대를 흔들고 결국에는 중앙으로 공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아주 정석적인 공격. 벤투 감독이 늘 추구해온 정석적인 공격이 통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 번 통하지 않고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통했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아무튼 브라질 상대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선수들이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통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황인범 선수가 결정적인 슛을 2차례 날렸는데 그 둘 다 좋은 공격 전개를 통해서 나왔지 한 선수의 개인기로 나온 게 아니었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황의조 선수의 득점은 다시 한번 좋았던 점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요. 한국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황의조 선수는 오랫동안 A매치에서 득점이 좀 저조했고 경기 영향력도 좀 낮았기 때문에 황의조 대신에 조규성을 써야 된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어요. 그걸 의식한지 모르겠지만 황의조 선수가 득점한 뒤에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화답하는 듯한 골 뒤풀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기폭제가 되어서 앞으로 황의조 선수가 상승세를 잘 탔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브라질과의 평가전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올 새 평가전보다 더욱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는데 황의조 선수는 지금 소속팀 보르도가 강등돼서 팀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죠. 이적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자, 오늘 경기를 평가할 때 우리가 감안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브라질이 생각 이상으로 더 풀멤버, 풀 컨디션으로 나왔고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일부 멤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 팀의 원래 전력 격차를 놓고 생각해도 한국이 더 낮았다는 거예요. 홈인데도 불구하고요. 브라질은 익히 아시다시피 남산타워를 가고 에버랜드에서 T-익스프레스를 타고 이런 게 물론 놀러 다닌 건데 놀러 다녔던 근본적인 이유는 원체 한국에 입국을 일찍 했기 때문에 훈련하고 남는 시간 놀러 다닌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보통 원정팀의 가장 큰 고충인 시차 문제에서 브라질이 자유로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경기 전날 네이마르가 가벼운 부상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털어버리고 한국 상대로 선발 출전해서 멀쩡한 경기를 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소속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 선수들은 뒤늦게 입국했기 때문에 못 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카세미르는 회복력이 너무 좋아서 선발로 나왔어요. 결국 브라질은 골키퍼가 국내파인 웨베르통이었던 것만 빼면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완전 주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김민재, 김진수, 이재성 3명의 공백이 있었죠. 여기서 김민재의 부재가 단순히 한 명의 실력 문제, 그러니까 김민재의 대체로 들어온 센터백이 김민재보다 실력이 떨어져서 그만큼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한국 팀의 빌드업 시스템을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왼발잡이 김영권이 왼쪽에서, 오른발잡이 김민재가 오른쪽에서 편한 발로 옆에 있는 풀백에게 패스를 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빌드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팀이 다 이런 걸 추구하죠. 그런데 김민재와 그 대체자인 박지수까지 둘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번에는 벤투 감독이 고심 끝에 2명의 왼발잡이 센터백을 기용하기로 했고, 왼발잡이들은 보통 오른쪽에 서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오른발잡이가 흔해서 오른발로 구성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왼쪽으로 가지만 왼발 센터백 조합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김영권 선수가 권경원에게 원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에게 약간 어색한 오른쪽 센터백에 배치가 됐는데요. 이게 한국의 빌드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일단 김영권이 바로 옆에 있는 이용에게 패스를 주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오른발로 이렇게 쉽게 옆으로 줄면 되는 게 아니고 왼발로 꺾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커트 당할 위험도 높았고 볼을 컨트롤할 때 상대 압박에 당할 위험도 높았죠. 몸이 상대방 쪽으로 열리니까요. 그래서인지 사실 한국은 좌우 풀백 중에서 이용을 빌드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팀이었는데 이날 이용을 이용한 빌드업 기억나시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김영권 쪽에서 시작된 문제가 이용으로 번지면서 한국이 안 그래도 지금 당황했는데 빌드업을 평소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점을 우리는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 이재성. 이런 강팀과의 경기일수록 이재성처럼 헌신적인 선수가 굉장히 필요한 법이죠. 이재성이 원래 있었다면 정우영과 황인범 사이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공을 받아주고 브라질의 압박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을 수도 있고, 둘째로 거꾸로 한국이 브라질의 공격을 전방 압박하는데도 이재성이 앞장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성이 없었고, 이론상으로는 백승호 선수가 이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박스2박스 성향의 중앙 미드필더지만 백승호 선수가 최근 프로팀에서, 즉 전북에서의 컨디션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고요. 대표팀에도 오랜만에 와서 자신의 가장 좋았을 때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원 구조까지 붕괴돼 버렸죠. 선수가 다 한 명씩 빠지긴 했지만 미드필더와 수비의 구조가 모두 붕괴됐다는 점을 볼 때 이날 한국에 많이 밀렸던 거는 약간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재성과 김민재 정도의 선수가 빠지는 건 월드컵 본선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벤투 감독의 선수 구성상 플랜 B가 약간 아쉬운 게 아니냐. 이재성이 빠졌을 때, 김민재가 빠졌을 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숙제를 우리가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전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멘탈적인 터널 시야 문제뿐 아니라 단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어요. 문제가 정말로 많았지만 한국이 이날 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현대 축구의 팀들은 일부 팀, 3백을 쓰는 일부 팀을 제외하면 좀 더 많은 숫자의 팀들은 4백을 씁니다. 그러면 수비수 4명으로 경기장의 세로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비수 4명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를 하게 되죠. 우리 모든 축구 경기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풀백 한 명을 끌어내고 그럼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침투하면서 컷백을 하는 거죠. 이 플레이를 브라질이 시도할 때 한국이 너무 잘 당해줬습니다. 특히 첫 실점. 브라질의 두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한국의 이제 오른쪽 수비수 이용과 그를 커버하고 있던 미드필더들 사이를 벌리니까 이용과 가장 가까운 센터백인 김영권 사이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자 알렉스 산드로는 특별히 발재간을 불어서 돌파를 한 게 아니고 뻥 뚫린 곳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됐어요. 그게 돌파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술적인 문제였지 브라질의 개인기에 당한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마지막 실점도 마찬가지죠.
가브리엘 제주스가 원래 오른발잡이라서 오른쪽으로 치고 나갈 거라고 홍철이 예상한 것 같긴 한데 홍철 선수가 몸을 너무 바깥쪽으로 잡고 있을 때 이때 홍철과 권경원 사이가 크게 벌어졌죠. 그 사이로 가브리엘 제주스가 파고들면서 속도를 붙여서 슛까지 날리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풀백이 끌려나가고 센터백이 자기 자리를 지나치게 지키면서 그 사이가 벌어지는 문제, 아마도 벤투 감독이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 면에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사실 한국은 한일 월드컵 20주년에 걸맞는 굉장히 뜨거운 경기를 굉장히 그에 맞는 수준의 강팀을 불러서 했습니다. 한국이 축제라고 해서 뭐 이기기 위해서 좀 더 약한 팀을 불렀다면 경기에 의의가 살지 않았겠죠. 브라질은 충분히 단순한 스파링 파트너가 아니라 정말 실전처럼 완전한 실전으로 한국을 대해주면서 고맙게도 한국의 숙제를 많이 노출시켜줬고요. 이날 경기장에 모인 6만 관중들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이제 육성응원이 가능하니까 한국을 정말 열광적으로 응원하면서 선수들에게 팀을 주는 모습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직 4연전 중에 3경기가 남았고요. 남은 3경기는 조금은 더 브라질보다 쉬운 상대들이니까 남은 3경기에서 조금 더 많은 실험을 하고 더 많은 교훈을 얻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5골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한국 축구에 익숙한 일인데요. 특히나 히딩크 감독이 2002 월드컵을 준비할 때 0대5 패배를 거푸당하면서 한때 뭐 별명이 5대0이었고 당장 뭐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0대5 패배를 걸음 삼아서 한국은 결국 개선을 했고 0대5 패배를 안긴 팀이 바로 체코와 프랑스였는데 그 프랑스를 월드컵 직전에 다시 만났을 때는 한국이 2대3으로 훨씬 근소하게 지면서 그동안 성장했다는 걸 증명을 해냈죠. 바로 이것처럼 벤투 감독도 이번 1대5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서 5달 뒤에 월드컵까지 강해지면 됩니다. 이게 강해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다면 그냥 망신으로 남는 건데요. 그런 일은 있지 않길 바라고요. 분석과 코칭에 능한 우리 벤투호의 코칭 스태프가 솔루션을 잘 마련해서 이번 패배가 약이 되길 바랍니다. 골리였습니다.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